반갑습니다. 한국의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장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감 확대에 이제 따른 급락한 이제 미국 증시 여파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좀 하락 출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장 시작 전에도 마이너스 1% 코스닥 코스피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 출발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초에 좀 개별 종목들 테마로 안 묶인 그런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의 이제 하락세를 좀 이루어주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장 초반부터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일단 뭐 나스닥 선물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한 12시 제일 중요하죠. 이제 23일부터 24일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일단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위기에 맞춰서 선물 지수도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뭐 23일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국내 증시도 좀 같이 따라가주는 느낌을 좀 보여준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증시는 그래도 이제 하락 출발로 이제 되게 조정폭이 나오고 이제 뭐 반등 시도도 해 주었고, 이내 다시 뭐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10시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장중에 뉴스가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러시아 용병 돈바스 지역에 은밀히 침공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었죠. 이제 뭐 이후에 푸틴의 돈바스 지역에 특별 군사작전 승인 소식을 따라서 낙폭을 좀 이내 더 확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내 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커플링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 10시 50분 부근부터 이렇게 서서히 낙폭을 똑같이 흘러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이렇게 좀 장을 마무리해 주었는데, 뭐 시간 내에서는 지금 개별 종목들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되게 이제 투심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지 시각으로 또 24일 새벽 푸틴은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이제 또 작전이 유일한 목표는 이제 돈바스 주민들의 보호라고 언급을 하면서, 제가 앞서 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푸틴의 목적이 강하게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뭐 푸틴은 이제 뭐 점령 의사가 이제 없다고 이렇게 좀 내비쳐 줬지만, 사실상 뭐 푸틴은 이제 전쟁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이내 또 공습을 시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전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슈에 국내 증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일단은 뭐 뉴스 때문에 뭐 이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그대로 국내 증시까지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반면에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장중 이제 전국적으로 폭발음에 대한 소식, 또 이제 러시아 용병 침투, 뭐 정밀 미사일 공격 등 관련 소식으로서 이제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이 확대되면 어떤 이제 관련 섹터들이 탄력을 받냐, 일단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과 이제 달러 지수가 좀 이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또 반면에 한창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좀 반등세를 보여주었고, 밤 사이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지수도 이제 좀 체크해 보면서 같이 살피고 있는 부분인데, 뭐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이제 위험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반대로 이제 급락을 해주면서 또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뭐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또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5%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97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 좀 이제 석유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당연하게 수급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에너지 원자재 이런 테마로서 전부 다 수급이 쏠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흥구 석유도 그렇고 되게 많이 있죠. 뭐 극동유와 뭐 대성산업은 뭐 이제 가스로서 좀 탄력을 받은 느낌이고, 되게 이제 뭐 해운 테마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급격한 수급폭을 좀 나타내 주었는데, 뭐 이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사태 때문에 근데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뭐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려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 주었지만, 이내 그렇지 못하고 이제 선물 지수도 되게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뭐 전날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일단 사료 곡물 관련주입니다.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날 또 급격한 수급폭을 나타내 주었죠. 또 뭐 한일 사료도 그렇고 뭐 현대 사료도 그렇고 금일 좀 급격한 수급폭을 좀 나타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뭐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되자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제가 일전에 우크라이나는 뭐 곡물 최대 생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가중되는 것은 일단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연관 관계가 있고, 또 밀 대두가 이제 9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을 인해서 이제 곡물 관련주가 크게 탄력을 받은 모습이죠. 뭐 팜스토리도 그렇고 한일사료도 그렇고 전부 다 보게 되면 이제 곡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기대감으로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주 위주를 한번 체크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60% 되게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이날 어떤 관련주들이 좀 낙폭세를 좀 보여주었느냐, 뭐 현대차가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더불어서 이제 기아차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6.79%까지 내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로서 러시아 수출과 생산 타격이 우려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섹터들에 대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이냐? 바로 이제 원자재,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기업에서는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 이제 소비자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난도 해소가 되지 못하자 이제 뭐 중고차 가격이 이제 신차 가격보다 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 이제 러시아로 수출 생산 타격까지 위기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자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제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랑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같이 연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큰 지수가 낙폭을 보이는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같은 경우 볼린저 중심선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제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좀 이탈하는 좀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전주 같은 경우 주봉을 마감하는 날 긴 밑꼬리를 달면서 망치형 좀 캔들을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좀 급격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뭐 내일이 또 주봉을 형성하는 주봉의 이제 마감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로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일 밤 시간에 이제 야간 시간에 나오는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속출할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 계속 참고해 보면서 이제 선물 시장, 선물 지표까지 체크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런 지표까지 함께 같이 연관시키면서 내일 증시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고, 금일 유튜브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